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시리즈를 준비했냐면요. 네 분수를 알아라. 놀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화내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수학적인 분수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분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란 개념은 수학에서 빠질 수가 없죠. 분수를 안 쓰고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그렇죠? 더하기를 쓰지 말고 더하라는 뜻과 뭐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분수는 그만큼 중요해서 다는 제가 집어넣지 못했고요. 다 알지도 못하고 제가 아는 거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고학년이나 예비 중학생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 외의 분들 안 보시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가 되는데, 그쵸? 분수를 좀 하기 전에 이제 분수의 단어 뜻부터 알아야겠죠. 저는 항상. 저는 근데 이제 과학이나 수학을 공부할 때 어릴 적부터 습관이 뭐였냐면 이 단어를 보면 꼭 영어나 한자 뜻을 꼭 찾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 영어 쓸 줄도 잘 모르고요. 한자 당연히 쓸 줄 모릅니다. 하지만 뜻은 알아두면 공부할 때 편하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찾았어요. 분수는 영어로 프랙션이라고 하고 영어 단어는 부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즉, 요 영어 단어 뜻만 봐도 전체는 아닌 것 같다. 뭔가 일부를 나타내는 뜻? 그리고 분수의 한자 뜻을 봐도 나눌 뿐 셈수죠. 숫자를 나누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네요. 그렇죠? 부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단어 한자 뜻풀이만 해도 아니면 영어 단어 뜻풀이만 해도 어느 정도 개념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요. 당연히 아시겠죠, 분수는. 이제 사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 수를 분수라고 한다. 뭐 이해가 됩니다. 그쵸? 전체에 대한 부분. 근데 어떤 사전에서는 a를 b로 나눈 값을 b분의 a와 같은 형태로 나타낸 것. a를 b로 나누면 b분의 a죠. 배우셨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이것도 뭐 이해가 됩니다. 그쵸? 어떤 사전은 정수 a를 0이 아닌 b로 나눈 몫을 b분의 a로 표시한 것. 뭔가 이 세 번째 정의는 뜻은 좀 더 구체적인 것 같네요. A로 아닌 0이 아닌 B로 나눈다. 보통 분모에는 0을 넣으면 안 된다 그죠? 계산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0을 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전의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뜻으로 분수를 이해하고 외우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첫 번째 뜻이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수. 당연히 구체적으로 가면 이게 다 맞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뜻으로 이해하고 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부분의 명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 어릴 때 분수 공부할 때 그냥 3분의 뭐 2, 뭐 7분의 5 가운데 짝대기 있는 거 분수다. 이렇게 이해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크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릴 때 좀 더 공부를 잘 해놓을 거라는 좀 후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느낀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분수 예시를 하나 들죠. 4분의 1이 있습니다. 우리 아랫부분을 뭐라 부르죠? 당연하죠. 분모. 영어로는 denominator. 참고로 제가 영어 단어 자꾸 써주는데 외우라고 써주는 거 아닙니다. 예. 분모가 이런 영어 단어가 있구나.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솔직히 공부할 때 영어 단어 찾고 한자 뜻풀이 찾으러 가면 귀찮잖아요. 그쵸? 제가 대신 찾아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귀찮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왔던 루틴이기 때문에 크게 뭐 괜찮습니다. 아무튼 denominator라는 단어가 분모고요. 윗부분은 분자, 영어로는 numerator라고 합니다. 우선은 뭐 영어 뜻을 알기 전에 이 각 부분에 이 한자 뜻풀이만 봐도 어미 못자 아들 자자 쓰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 분수를 얘기할 때 우스갯소리로 얘들아 너희는 부모가 중요하니 자식이 중요하니 하면 자식이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부모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지만 뭐 저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더 중요한 거라고 전 말을 하곤 하는데 수학에서도 보니까 아랫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부모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여러분들은
분수를 그냥 분수구나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숫자 중에서도 아래 숫자가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뭔가 나중에 뭔가 계산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선을 짝대기라고 하면 안 되고요. 가로선 또는 가로줄, 영어로는 fraction bar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짝대기라 해도 됩니다. 예, 저 이제까지 살면서 가로선이라 해본 적 없어요. 짝대기 글자라고 이제까지 썼기 때문에 이거 뭐 다르게 썼다고 잡혀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셔도 됩니다. 네. 네, 영어다 보면 알죠? 프랙션이 뭐였죠? 예, 기억력 좋습니다. 네, 분수였죠? 분수 막대기. 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걸 짝대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denominator는 영어 단어 denominator에서 따왔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명명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명명하다는 무언가에게 물체에게 이름을 정해주는 거, 예, 그걸 명명이라고 합니다. 명령하다 아닙니다. order가 아니고요. 예, 명명, 이름을 정해준다, 뭔가 지정해준다, 정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분모, 무언가 정해주는 겁니다. 뉴머레이터에서 따왔는데 세다, 뭔가 세는 겁니다. 무언가 정해주고 그 정해준 상태에서 세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대부분 공식이나 풀이를 보면 분모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이해가 더 되는 게 많습니다. 자, 분수 중에서 이제 단위 분수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 과학이나 수학에서 이 단위란 말이 들어가면, 단위란 말이 좀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단위 뜻이 뭐야? 네? 단위는 단위 아닌가요? 뭐 그렇죠.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생각한 게, 단위란 단어가 들어가면 기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인 분수, 단위 면적, 과학에선 단위 면적, 뭐 단위 압력, 단위 기압, 이 단위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본인 압력, 기본 면적,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기본인 분수가 뭘까? 수학에서는 보면은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 분수, 기본이 숫자가 1이잖아요. 그래서 1이 들어간 분수를 단위 분수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분수란 개념은, 단위 분수 개념은 처음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된 방식이고요. 분수를 처음 표현할 때 이런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단위 분수를 왜 만들어냈을까? 그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1보다 작은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위 분수라는 개념을 썼답니다. 이 단위 분수한 내용이 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스토리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재밌고. 그래서 그 내용은 뭐 이렇게 사전을 이렇게 검색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1보다 작은 수를 어떻게 표현했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빵 2개를 3명이 나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2개 부족한데 혼자 다 먹지 왜 나눠줘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네, 나눠 주셔야 됩니다. 여기 나눠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수학, 과학은 단순한 문제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예. 2명이 나눠 먹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나눴냐? 자, 그림을 그려보죠. 빵 2개가 있습니다. 빵 같지 않는데 그림은 빵입니다. 자, 3명이 나눠 먹으려면 원래 기본적으로 하나씩 먹으면 되는데, 그럼 한 명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크게 반 조각 내서 한 조각씩 우선 3명이 나눠 먹는 겁니다. 자, 이거를 표현하면 숫자 분수로, 자, 한 명이 먹은 양은 빵 전체가 2부분이죠. 그 중에 한 부분을 먹었으니까 2분의 1을 먹은 겁니다. 한 명당. 그렇죠? 그래서 먹으면 1명, 2명, 3명이 먹으면 요만큼 남아요. 자, 이 반 조각을 3명이서 나눠 먹으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한 조각의 크기, 한 명이 먹은 양을 숫자 분수로 표현하면 빵 전체는 6조각만큼 양 중에서 한 조각만큼을 먹은 거니까 6분의 1이라고 합니다. 즉, 한 명이 먹은 빵의 양은 이 2분의 1의 양과 6분의 1의 양을 합친 양을 먹은 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 이집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저만 신기했나?
전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 문제 똑같이 나오면 그럼 당연히 2 나누기 3이면 끝.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니까 이 수학이 재미있으려다 재미없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고민하면 재밌습니다, 이거. 자, 두 개를 세 명이 나눠 먹는다. 2 나누기 3. 분수를 표현하면 3 나누기 3분의 2. 그래서 분수란 개념이 태어난 거예요. 솔직히 2 나누기 3 해서 계산하면 0.66666 이렇게 뭐 끝도 없이 나오죠. 그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깔끔하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분수란 개념이 이 표현 방법이 좀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써도 다 알아듣습니다. 나 빵 3분의 2만 좋아하면 대충 알아듣죠. 대충. 정확히는 못 알아듣겠지만 반 좀 더 넘게 달라는 얘기구나. 욕심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현재 생각한 2 나누기 3의 방법과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한 요 방식의 계산 합이 같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통분하면 6분의 3이죠. 그러면 6분의 4, 3분의 2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이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식으로도 이해했었구나. 정말 좋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좀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리 짧게 준비해도 10분이 넘네요. 제가 말이 좀 길었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한번 정리해보시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